어떤 거냐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무죄다. 지구 온난화 원인이 절대 아닌 이유라 그래서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명예교수라는 분이 에포크 타임스에 올렸던 기사 내용인데 그걸 좀 읽어보니까 좀 참조할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는 무죄다. 지구 온난화 원인이 절대 아니다. 이거 얘기하는데 이 기사를 보면 몇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화석 연료 사용 전부터 지구 온난화가 시작됐다. 근데 딥스테이트들은 각종 언론들은 이런 얘기하죠. 우리가 화석 연료, 석탄, 석유 이런 것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지구가 온난화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봐도 화석 연료 사용하기 전에도 온난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CO2,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지구가 온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보다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높았던 과거에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았던 과거에도 기온이 더 높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중세 온난기, 소빙하기가 있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기온이 주기적으로 변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뭔가 어떤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하나로 맞춰진 쭉 잘 진행이 되다가 최근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지금 기온이 높아졌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이산화탄소와 탄소는 구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걸 100% 믿는다 이게 아니라 이런 분이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참고할 만하기 때문에 조금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기후 변화 문제는 전 세계적 아젠다이다. 지구 온난화가 지구 변화로 용어가 실그머니 대체됐지만 여전히 기후 위기와 동일시되며 파리 기후 협약을 필두로 탄소 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 그렇죠. 이걸 통해서 각종 세금을 걷어대죠. 탄소 중립은 인간의 활동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대로 줄여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라는 거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냥 의미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탄소 중립이 딴 게 아니라 인간의 활동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여서 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게 탄소 중립의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에서 앞다퉈 추진 중인 탄소 중립 전략에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도 미만으로 제한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는 지구 온난화, 그러니까 지구 기후변화의 주원인이 인간 활동으로 배출한 이산화탄소라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이겁니다. 이산화탄소라는 전제. 그런데 이게 전부 허구다, 말도 안 된다는 게 계속 이어져서 얘기합니다. 전 세계 매체들은 앞다퉈 인간이 초래한 기후 변화로 인해 조만간 일어날 환경 재앙을 경고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반론은 우리나라에서는 박석순 교수고 그 다음에 캐나다 환경학자 패트릭 무어라는 사람도 기후 대재앙은 없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연구자라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선 박석순 교수가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절대 아니라며 그 이유를 5가지로 설명했다는데 하나씩 보시죠. 화석 연료 사용 이전부터 지구 온난화가 시작됐다 이겁니다. 근데 그들이 딥스테이트는 화석 연료를 석유니 석탄이니 이런 걸 많이 쓰니까 지금 지구 온난화가 됐다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박 교수는 패트릭 무어 박사의 발언을 빌려 인류가 화석 연료를 쓰기 전부터 지구는 더워졌다고 설명했다. 무어 박사는 지구 온난화를 믿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인류가 화석 연료를 사용하기 150여 년 전인 약 1700년 이후부터 지구가 온난화돼 왔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1700년은 소빙하기의 절정으로 매우 추웠다 이겁니다. 이게 정말 역사적으로 맞다 안 맞다를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는 없지만 패트릭 무어 박사는 1700년도에 소빙하기의 절정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 이전의 서기 1000년 무렵에는 바이킹족이 그린란드에서 농사를 짓던 중세 온난기였고 그 이전인 서기 500년은 암흑기였다. 그 이전 로마 온난기는 오늘날보다 더 따뜻했고
로마 시대니까 뭐예요? 100년, 100년 정도겠죠? 로마 시대를 보게 되면 예수가 태어났을 때와 그때 로마가 강성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오늘날보다 더 따뜻했고 해수면은 지금보다 1, 2미터가 더 높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건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죠. 하여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 기후연구소를 만든 저명한 기후학자 휴버트 램은 이분은 뭐 돌아가셨네요. 1990년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는데 1차 보고서에 중세 온난기와 소빙하기에 대해 기록을 했답니다. 이게 1000년부터 1400년까지가 1300년 요때가 중세 온난기예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뭐 1400년부터 1500, 1600, 1700년 될 때까지가 소빙하기고 지구의 온도는 어쩐 때는 높았고 어쩐 때는 낮았다는 게 계속 반복이 돼 왔다는 거를 이런 거 휴버트 램이라는 분이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피에서 제시된 것처럼 지난 천여 년 동안 기온은 상승하거나 하락했다. 소빙하기 리틀 아이스 에이지는 14에서 19세기에 걸쳐 장기간 지속했고 그 사이 잘 얼지 않던 영국의 템즈강이 23번 얼었다 해가지고 꽁꽁원 강위에 런던 사람들은 서리 박람회를 열기도 했다고 해서 이런 그림도 남겼다는 겁니다. 그래프를 보면 17세기 후반부터 추위를 벗어나면서 따뜻해지고 있으며 지금의 기온은 그 이전에 있었던 중세 온난기보다 현저히 낮다. 그러니까 지금이 덥다 하지만 중세 온난기보다 지금이 더 낮다는 얘기예요. 기온이. 예, 그래서 지구의 기온은 언제는 높아지는 걸 계속 유지하고 언제는 낮아지는 걸 이렇게 반복한다는 얘기입니다. 박 교수는 휴버트 교수가 사망한 뒤 1999년 마이클 만이 하키스틱 그래피를 발표했다며 중세 온난기와 소빙하기는 전 지구적 현상이었는데도 IPCC는 이를 숨기고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게 그 휴버트 라는 분은 이렇게 걸 발표했지만 1999년도에 마이클 만이라는 사람이 하키스틱 그래프를 발표하면서 IPCC를 지지를 했죠. 하키스틱 그래프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기온이 하키스틱처럼 급격히 위로 치솟는 모양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다 무시하고 그냥 뭐예요 산업혁명이 되면서 우리가 산업혁명 기간에 뭐 탄소 배출량이 많아지는 거죠. 뭐 그 석유라든지 어떤 석탄을 쓰면서 그때부터 올라간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쓰였던 그 자료가 하키스트 그래프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 그래프는 2001년 IPCC의 제3차 평가 보고서의 핵심이 됐고 이후 인간에 의해 기온 상승을 나타내는 선전 포스터로 사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얘기는 싹 지워버리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싹 보여주는 거죠. 그게 2001년에 하키스틱 그래프라는 겁니다. 무어 박사는 논쟁의 핵심은 기온과 이산화탄소의 상관관계라며 1950년 무렵까지만 해도 화석연료 사용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오늘날과 비교해 매우 적었다. 기온의 주기적인 변동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지금도 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산화탄소가 그 원인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무어 박사는 이산화탄소를 탄소라고 부르는 것도 잘못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탄소와 이산화탄소는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데 탄소는 다이아몬드, 흑연, 검댕 등을 구성하는 원소이고 이산화탄소는 탄소와 산소를 함유하는 분자이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스다. 그래서 이것들을 탄소와 이산화탄소는 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보이고 냄새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이산화탄소가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산화탄소는 식물 성장의 필수 영양소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서 지구는 더 푸르러졌다는 게 무어 박사의 설명이다. 박 교수는 기후선동가들은 산업혁명 이후인 1850년부터 지금까지 150년 동안 지구 기온이 1.5도 증가했다면서 생물종이 멸종한다는 등 지구의 대재앙이 일어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며 산업혁명 이전인 1694년부터 1729년까지 불과 35년 만에 지구 온도가
2도 증가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은 지구온난화가 이산화탄소와 무관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역설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할 때 그 어떤 하여튼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와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 교수는 1694년부터 1729년까지 불과 35년 만에 지구 온도가 섭씨 2도 증가했다는데 이게 뭐냐면 그 중세 온난화와 하여튼 그 다음에 뭐죠 소빙하기를 거쳐서 다시 또 지구구 기온이 상승하는 시대예요 지금 그거인 거지 이산화탄소나 산업혁명 이후에 기온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이어지는 박 교수의 설명이다. 대기 성분의 99%가 질소와 산소이며 질소는 70에서 80%고 산소가 21%이며 나머지 1%는 아르곤 그리고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0.04% 정확히 얘기하면 0.038%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질소와 산소는 온실효과를 내지 않습니다. 아싸리. 그리고 지구 전체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00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구 전체 이산화탄소량을 100으로 봤을 때 인간이 배출하는 건 3%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활동, 무엇을 먹고 산업 어떤 직장 생활을 하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미미하다는 겁니다. 정말 나머지 97%는 태양의 활동, 지구의 궤도와 기울기, 해류 등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통제할 이산화탄소 때문에 통제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들은 이산화탄소라는 가 인간에 의해서 발생하고 이것이 온난화라고 거짓말을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 초미량 가스의 일종으로 인간의 배출에 의해 10년에 10만 분의 1씩 증가해 왔다. 그런데 기후 종말론자들은 이것 때문에 지구에 대재앙이 온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산화탄소가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식물을 많이 심으면 돼요. 나무를. 아울러 박 교수는 기후 과학자들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할수록 온실 효과는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다시 얘기할게요. 기후 과학자들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할수록 온실 효과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며 과거 지질 시대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오늘날에 거의 220배나 높았어도 온실 효과로 인해 과열된 온난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라고 짚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 거짓말들이라는 얘기. 여러분들이 이걸 좀 지식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기후변화다, 이산화탄소를 하자가 아니라 정말 이건 그 역사적으로도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도 이산화탄소가 기후 온도 증가는 하등의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CO2 이산화탄소가 기온 상승시키면 지구는 벌써 불탔을 것이다 이겁니다. 박 교수는 또 전 미국 부통령 엘 고어가 두 가지 거짓말을 했다며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이산화탄소가 아님을 입증하는 또 다른 증거를 댔는데 그는 과거엔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보다 낮았는데 왜 기온은 더 높았나라고 반문하며 엘 고어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이산화탄소가 과거에 농도가 더 지금보다 낮았는데 이산화탄소가 아니, 뭐야 이게 과거엔 이산화탄소가 지금보다 낮았는데 왜 기온이 더 그러니까 과거가 지금보다 더 기온이 높은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건 엘고우나 이런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겁니다. 이어 엘고우는 2006년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과 영화를 발표해 전 세계의 기후 위기 공포를 불러왔지만 2003년에 지구의 기온이 먼저 증가하고 이후에 지구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했다는 내용이 담긴 논문이 이미 발표됐다. 그러니까 엘고 이 자식이 2006년도에 영화와 책을 만들었는데 이미 2006년도 전이 2003년에 지구 기온이 먼저 증가하고 그 이후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했다는 내용이 발표된 거예요. 선우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니까 기후가 증가했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쏙 빼고 엘고는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박 교수는 만약 이산화탄소가 기온 상승을 일으킨다면 지구 기온의 주기적 변동은 나타날 수 없다며 정말 이산화탄소가 원인이라면 지구는 벌써 불타서 없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지구 기온이 올라가면
바다 수온도 높아져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게 된다. 이는 다시 지구 기온을 상승시키고 이산화탄소를 더 방출해 지구 기온은 절대 내려갈 수 없다며 지구가 더워지거나 식는 데는 이산화탄소가 아닌 다른 요인이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현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증가해서 계속 기온이 올라간다면 꾸준히 증가를 해야 되는데 지구는 다시 또 식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절대 그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어 지금까지 관측된 기온 역시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1895년부터 1946년, 1957년부터 2008년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다른데 기온 상승 속도는 왜 동일한가라고 반문했다. 부분적으로 확대한 그래프를 보면 두 시기의 기온의 변화가 거의 같다는 것을 확인한다. 뭐 하여튼 이렇습니다. 또한 박 교수는 중생대와 신생대를 비교한 그래프를 제시하며 이산화탄소 농도와 기온은 전혀 상관성이 없으며 오히려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낮을 때 기온이 더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와 기온은 전혀 상관성이 없으니 이 사람은 그걸 증명을 하기 위해 이런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좀 알아봤어요. 이게 에포크타임스의 기사로 뜬 건데 제가 오늘 뭐 자유토론을 하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이건 지식으로 좀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는 제가 또 제노님을 통해서 다시 또 공개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이산화탄소가 기후 변화와는 하등의 관계도 없고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정말 미미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책임을 덮어씌울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